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참 대단하죠. 중단 없는 전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씩씩하게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현재 충분히 그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을 갖고 있기에 충분히 따라가면서 지수 탄력이 나올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 위치가 그렇게 낮지가 않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IT, 특히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많은 IT 종목들이 동반 질주한 만큼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그런 장세 전반에 걸쳐서 잠깐 훑어보도록 하고요. 또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높은 만큼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셀트리온 좀 보도록 하고요. 또는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OE솔루션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타 최적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나머지 종목들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잠깐 현재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12월입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에서 3시간 동안 증권 강연을 개최를 합니다. 강사는 송재엽 회장, 그리고 저 리차드 양 양석 센터장입니다. 현재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내용은 삼성전자가 특별하죠. 삼성전자 대세론, 기타 연말 연초 최적합 가장 알맞은 투자 전략을 알차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참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일단 현재 수급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 먼저 봐야 되겠네요. 트럼프가 탄핵, 특히 하원에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현재 상원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해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호재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에 전개가 됐습니다.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호신 재무장관이 재협상을 부인을 했죠. 1월 초에 서명하겠다 공식 표명을 한 것도 호재가 돼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됐다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미국 증시에 그거 외에 특별히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이런 흐름은 지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조직에 나올지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말 장세뿐만 아니라 내년도 1월 장세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런 흐름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어제 수급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2,490억 순매수했습니다. 12월 6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이후 9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2조 1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선물 쪽입니다. 그렇게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3,400계약이나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6일 이후에 무려 6만 2천 계약. 이거는 사상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 사상 최대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또 매수했습니다. 144만 주, 금액으로 따졌을 땐 800억 원 정도인데요. 어제 전체 외국인들이 매수한 2,490억 원의 약 32%,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는 건데요. 요 점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현재 며칠 전에 비해서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강도가 오히려 좀 약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도는 전체 매수의 약 65%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30% 내외거든요. 약 연이틀 동안. 어제도 좀 그랬었고, 오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진 그런 상태 하에서 또 그중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약해진 그런 상태다 하는 것, 이것이 시장에 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 대상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측면이 좀 있죠. 가령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이버나 또는 뭐 IT 중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있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고 LG전자 같은 IT를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IT 대형주로 확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전통 산업, 이른바 굴뚝 산업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저희 포트폴리오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SK이노베이션 및 그리고 LG화학도 사요. 포스코는 뭐 그 전부터 사기 시작했고, 또 삼성물산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의 온기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들 종목들도 이러한 상승 추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로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초점을 좀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종목이 산만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서 더욱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또 기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약 1080억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 전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상태고요. 코스닥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약 48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제 수급 결과가 나타났고요. 자,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또 다르죠.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비해서 가장 그 매수 강도가 좀 약합니다. 현재 10시 40분 현재 외국인들은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 335억 원, 반면에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그 매수 강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264억 원으로서 거래소 시장의 매수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그런 흐름에 현재 개인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지금 매수 규모를 봤을 때 외국인이나 개인의 매수 규모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만약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는, 가령 하루에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가깝게 또는 넘게 강력히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 바이오 섹터입니다. 대중적인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중간쯤에 있단 말이죠. 시장의 색깔과 직결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수급을 계속 봐야 됩니다. 현재 이 시간은 이런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후장으로서 현재 외국인보다 외국인보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면 바이오주도에 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현재 상황을 해봤을 때 그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호하는 실적 우량주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가 그 해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그런 원인이 현재 일단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이제 코스닥 IT, 특히 지수와 관련된 고민감도 장비주,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삼성전자 때문인 것이죠. 삼성전자가 연이틀, 3일째이군요. 차트에 나타나고 있죠.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에 민감하게 코스닥의 장비주, 삼성전자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영역이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올라갈 때는 좋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조금 많이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변수로 작동되니까 그와 관련된 전술적인 그런 판단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판도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 종목이 확산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대형주, 또 네이버 이런 종목, 그리고 정제 및 석유화학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놓은 건데, 현재 지금도 늦지 않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오이솔루션이나 KMW, 에이스테이크 같은 종목들이 뜨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매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반도체주 또는 현재 기타 다른 IT주들이 약간 식는 분위기 하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다른 유망한 섹터가 부각되는 그런 수순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관련 섹터 중에서는 현재 약간 더 종목별 차별화 차원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는 것도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스마트폰 쪽도 약간 움직이고 있어요. 파트론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트론, 파워로직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거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또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별반 탄력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부진한 편이다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현재 바이오 섹터는 외국인 기관보다도 개인들이 워낙 선호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 종목별로 전체 바이오주들이 동시다발로 무차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같이 올라갈 때는 판단이 쉽지만 따로따로 올라가는 각계격파식으로 갈 때에는 종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은 IT가 워낙 시장을 강하게 이끌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조금 이탈된 측면이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점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종목 우리의 단기든 중기든 종목 포트를 구성할 때 참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장 상황은 그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 종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보자고 이제 말씀을 했던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가 약간 부담이 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혹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대상으로서 지수 부담에 일종의 시장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바이오 섹터는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627위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수 따라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수가 조정받을 때도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현재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에 또 현재 실적 모멘텀이나 기타 다른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그 자체만으로도 또 올라갈 수가 있어서 현재 셀트리온은 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 지금 정식 리차드 양의 핵심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후보 종목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이 정보를 편입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몇 가지 호재가 있죠. 지난 11월 달인 것 같습니다. 램시마 SC 주사 제형이 이제 지금 뭡니까? 피아 주사 제형으로 바뀐 바로 그겁니다. 램시마 SC가 유럽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 2월 달부터 시판한다고 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트룩시마, 허주마가 이미 허가 받은 상태고요. 내년부터 시판됩니다. 이것도 큰 호재가 되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뭐 그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미국 시장이 조금씩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램시마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되면 큽니다. 이럴 가능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런 호재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뭐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 3분기 실적은 현재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25%, 영업이익은 무려 35.7%나 급증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냈고요.
내년도 실적 전망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매출도 1조 7천억, 어마어마합니다. 금년 대비 60%나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도 6,800억 원이나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대비 84%나 급증하는 그런 정도로 전망된다는 것이죠. 실적만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죠. 셀트리온의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IT주들 특히 삼성전자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 흐름은 현재 좀 미진하거나 거꾸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거지.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미 시장에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재 지금 주가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는 약간 올라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PER이 높은 상태입니다. 12개월 선행입니다. 12개월 선행 기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이 40배, 퍼가 40배가 넘어갑니다. 41배, 42배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램시마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리지널 신약가가 조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시밀러 전체가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일단 램시마 SC는 단순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이게 신약 개념입니다. 바이오 베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 등록이 가능한 만큼 독점력,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을 독점한다면 이제 이거는 뭐 램시마나 또는 그 바이오시밀러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은 가격,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가가 떨어지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데다가 그 앞서 얘기했던 트룩시마나 또 허즈마 등이 미국 시장에서 내년부터 이제 판매가 된단 말이죠. 예상은 뭐 한 1,000억 원 내 1,500 정도 보고 있는데 연 매출이 말이죠. 근데 그 이상 뭐 2,000억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정도로 호응이 좋으면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다가 또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시브 펀드, 지수 추종 펀드에 기본적으로 편입된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 뭐 HLB도 있었고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요. 또 코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하여간 바이오 섹터 액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런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전이 반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수 조정에 나왔을 때 기관도 외국인도 그 대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적합한 종목으로 한전도 있지만 셀트리온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목표 주가를 한 20만 원 내지 21만 원 정도, 요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약 10 내지 15%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고 또 크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죠. 그런 대안으로서 셀트리온이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이솔루션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사실은 금년보다도 내년 초, 빠르면 1월달 그런 정도의 탄력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KMW도 있고요. 에스테크나 RFHIC 같은 종목도 있죠. 오이솔루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뜨는 이유는 일종의 순환매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수가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또 그 관련해서 IT 전반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부각되는 그런 수순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좋죠.
3분기까지 실적은 좋지만 일단 4분기나 내년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통신 3사가 현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투자를 약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4분기 때부터 해당이 되죠. 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 빼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11월 달부터 50기가 BPS급 양방향 광트랜시버를 이제 깔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금년도 좋았지만 내년부터 무려 340개 도시에 전면적으로 현재 5G 통신망이 깔린다는 건데요. 여기에 오이솔루션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2.9%입니다. 지금 통신 관련주 중에 5G 관련주 중에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종목은 KMW 하고 오이솔루션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타 종목 대비 현재 이 업체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중국 모멘텀 외에 일본 모멘텀도 있죠. 일본의 통신사인 KDDI, NTT 도모코, 또 미국도 해당이 돼요. AT&T 등 현재 지금 그쪽으로 향하는 매출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내년도에 영업 환경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이밍과 관련돼서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오이솔루션이 상당히 요망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움직이는 것이 비록 순환매 차원에서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6만원, 7만원 보더라도 본다고 했을 때는 53,000원 정도 약간 올라와 있는 현 주가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고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려온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정도 안 받네요. 조정이 나올만 하는데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파트론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되면서 그때부터 탄력이 나올 것이다 봤던 건데요. 오늘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음봉 3개 나온 것을 극복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전에 걸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13,500원 안쪽에서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5,000원, 1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2만원 넘어간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11만 5천원 정도까지 11만 5천원 정도 수준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던 건데요. 현재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11만 9천원 정도 수준에서 현재 지금 관망하는 듯한 보합권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12만원 이하면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 적어도 15만원 이상 17만원, 18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신기해요. 주가가 39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수준에서 거의 2달 동안 아주 좁은 박스권이죠. 현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재 지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아마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에너지가 결집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현재 기화로 해서 빌미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잠재력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SAP 반도체는 이것도 크게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삼성전자 주춤거리니까
그와 관련된 반도체, IT 관련주들도 더불어서 같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비교적 건강하게 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거래까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죠. 현재 이런 모습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고, SK이노베이션은 15만 3천 원까지, 원래는 14만 5천 원 정도에 잡지했던 건데요. 그 사이에 이 종목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10% 이상 올라간 것 같으네요. 이 정도 가격에서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대는 아니지만 양봉이 4개째 연속 나왔거든요. 대형주는 양봉이 4개째 연속 나온 그 끝에 쫓아가면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좀 불편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근처로까지 내려오면 그때 가서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되고, 안 갖고 계신 분은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현재 정제 마진이 현재 바닥권에 있거든요. 정제 마진이 정상화되거나 또는 현재 7, 8달러, 배럴당 7, 8달러 이상 올라가면 상당한 수익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뭐 거의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좀 자신감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원익 IPS는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에 가장 민감하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종목이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올라갈 때는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는 또 탄력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 원익 IPS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난주 한 주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에 그에 따른 반사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전술적 차원에서 약간 물량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또 현재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33,000원 이하, 즉 21선 근처, 현재 주가를 본다면, 차트를 본다면 3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두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해서 우리 종목들의 진단은 비록 간단하게나마 현재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우호적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소간의 지수에 대한 부담과 함께 그에 따른 판도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감안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보는 것, 또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것을 피하고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 운용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으로 또 약간의 전술적으로 변화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